한국산 무기는 이제 전세계 국가들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었다. 세계 방산시장 4위라는 목표를 제시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올해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사상 첫 200억 달러 달성에 순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은 4월 이후 폴란드, 페루, 루마니아, 베트남 등 이딴 수출 낭보가 이어지는 등 수출 다변화로 한국 방산 수출 최초 200억 달러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30억 달러보다 70억 늘어난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내비치는 국가는 비단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을 불문하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일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DSA에 참석한 한국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의 만남에서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 방안과 FA50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WBG사 간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향후 천무와 천궁 등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시회에서 필리핀 주요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갖췄는데 필리핀 측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FA-50, 잠수함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은 이미 도입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K9 자주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페루는 해군과 육군 전력 증강 사업에서 모두 한국 기업들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정했는데요. 지난 4월 17일 HD 현대중공업과 호이암을 포함한 4척에 대한 총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조건 한국 기업 중 한 곳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무기 체계로 대규모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선례를 밟아 제2의 폴란드가 되길 원하고 있는데 앞서 2022년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K239 천무, FA50을 도입한 것처럼 루마니아 역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준비 중으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무기체계는 K9 자주포, K2 전차, K11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무입니다. 지난달 23일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방산협력식을 거행하면서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 업체들은 품질과 납기에서 우수한 영향을 증명해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와의 협력을 보면 알 수 있다.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추진 중인 무기 계약에서 가장 먼저 성사된 것은 다름 아닌 K9 자주포였습니다. 사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또 당연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이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최근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운용해오고 있었고 특히나 엘비사는 지난 2023년 11월 루마니아의 아트모스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아트모스가 아닌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자국의 현지 생산 공장이 있는 아트모스가 아닌 K9을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폴란드 육군과의 상호 호환성 때문인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우방국인 양국은 수많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6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는 사실 K9을 도입하기 전부터 K9 성능에 대해 극찬했던 국가입니다. 바로 폴란드산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의 차체가 한국에서 직도입한 K9 차체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크랩을 개발하면서 폴란드 업체 부마르 아벤더의 UPG 차체를 사용했는데 해당 차체는 SA-90 포탑의 하중과 반동을 잡아내지 못해 정확도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K9 차체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러한 계기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총 648문이라는 대규모 K9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리고 루마니아는 유럽 최강의 포병 부대를 보유한 폴란드와 교를 같이해 K9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트모스 2000이 동유럽 현지에서 운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바로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 때문입니다. 늪지, 습지, 언덕, 산림, 호수와 같이 다양한 험지가 존재하는 동유럽에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깊은 물 웅덩이와 진흙에 빠지면 차량이 동력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언덕 지형에서 등판 능력이 저조하고 좁은 지형에서는 360도 방향 전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 지역에서는 나무와 장애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호수 지역에서는 침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궤도형 자주포의 끝판왕인 K9 자주포의 우수한 기동성은 이미 노르웨이의 설원, 폴란드 늪지, 이집트의 사막 지형에서 모두 증명된 바 있죠. 루마니아가 아트모스가 아닌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덴마크 수준에서 겪은 K9의 수모를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덴마크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한국 K9 자주포가 육군 평가 보고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엘빗과 야콥 옐레만 옌센 첫 국방부 장관의 스캔들로 인해 아트모스가 선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옐레만 옌센은 적합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자주포인 아트모스가 선정되었고 한화의 K9 자주포는 후보 3기종 중 가장 저조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가 엘비스가 자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K9을 선택하여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고로 현재 덴마크 자주포 도입 사업은 초기화되었고 엘레만 옌센은 기소되어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루마니아 현지 매체들은 K9 자주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치며 특집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루마니아에게 있어 첨단 궤도형 자주포 도입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방산 계약 역시 흔치 않는 일이라 대대적으로 보도 중에 있습니다. România cumpără armament greu din Coreea de Sud în valoare de peste $1 miliard. E vorba despre 54 de obuziere de ultimă generație. Contractul a fost semnat în prezența președintelui Iohannis. Mai fac parte 3 miniștri și șeful Departamentului pentru Situații de Urgență, care au mers însă cu alte aeronave. Miza principală a deplasării în Coreea de Sud a fost legată de achiziția pentru armata română. La Seul s-a semnat un memorandum care trasează liniile de cooperare pe următorii 10 ani, nu doar în apărare, ci pentru mai multe domenii. Crizele actuale globale impun eforturi sporite de apărare. Am încurajat creșterea substanțială a investițiilor sud-coreene în România. Armata română vrea să cumpere tunuri autopropulsate și mașini de luptă pentru infanterie. Obuzierele Canoe Thunder sunt rapide și au o rază maximă de 54 de km, spun specialiștii, cu o putere de foc de până la 8 obuze pe minut. 54 de astfel de sisteme de blindaj superior ar putea intra în dotarea armatei române de la coreeni, singura firmă care a rămas în cursă pentru ce a cerut Ministerul Apărării. Țări au cumpărat astfel de obuziere cu autopropulsie, printre care 5 state NATO. E vorba despre Polonia, Norvegia, Estonia, Finlanda și Turcia. Primul sistem ar trebui să ajungă în România în 2 ani și jumătate, dacă acest contract va fi semnat. Aceste obuziere pot fi într-o rețea bine organizată de conducere a întregului. Pe un alt program de înzestrare al armatei care încă nu e demarat, coreenii oferă și mașini de luptă pentru infanterie, Melee Redback. Războiul din Ucraina i-a făcut pe șefii din armata României să înțeleagă cât de importante sunt obuzierele. Văzute ca un simbol al rezistenței ucrainene, vehiculele militare le-au stârnit interesul și generalilor de la București. Canoe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Imaginați-vă că aceste 8 obuze pot să distrugă o suprafață similară cu 2 stadioane. Obuzierele coreene sunt extrem de performante și dorite de armate din întreaga lume. Sunt ideale pentru lovituri la distanță de la 40 de kilometri. De asemenea, motorul este unul extrem de puternic și poate accelera până la aproape 70 de km pe oră. Are o vedere panoramică de 360 de grade și echipajul este format din 5 militari. Firing maximum fire rate is 3 shots within 15 seconds. So even in 2010, we had very quick response when we received the attack from North Korea. The delivery is very fast to meet any customer requirements.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K9 자주포의 수출 잭팟에 견제라도 하듯 자국산 자주포가 대거 동원된 훈련 장면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중국 CCTV 산하 군사매체 군미천하에서는 베이징과 수도 방면을 방어하는 중부정구 수소 최정예 상비 집단군들의 포병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중부정구는 중국의 모든 정구 중 가장 많은 인원과 핵심 3개 집단구가 몰려있는 곳으로 중국이 보유한 모든 첨단 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공개된 155mm 중국식 궤도형 자주 곡사포의 훈련 장면은 결국 중국산 무기의 결함만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25분짜리 영상에서 내내 곡사포라는 말이 무색하게 장거리 타격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고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두고 직사로 발사하는 과정만 보여주었습니다. 간혹 중각 발사를 시도하긴 했지만 이 역시 사수들이 각도와 목표를 설정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즉 곡사 발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며 자동화된 사격 통계 체계, 구동장치 및 탄장전장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기어코 감추고 싶어하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중국 포병들이 대상까지의 거리, 목표까지의 거리, 풍향 및 풍속, 지형 등의 값을 모두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었고 포병들의 섬세한 손 조절을 위해 특훈으로 바늘구멍에 실을 넣는 구시대적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이 송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밀리터리 팬들에 의해 상당한 조리돌림을 당했던 중국 포병들이었죠. 그 이후로는 고각 곡사 발사의 장면은 절대 내보내지 않으면서 직사만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도 사수의 목표 설정 및 장전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동도 심해 발사 직후 반동이 있기 전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기는 꼼수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도 중국 언론들은 인도의 K9 200문 도입 당시 K9은 종이 제어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중국은 백전백패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 줄 평, 모르고 맞을 때가 더 아프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